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저는 노인 재활의학 분야에서 30년 이상 연구하고 치료해온 이정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매일 겪고 계시는 통증과 고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하시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쑤시며 밤에는 어깨가 아파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시는 경험 많이들 하시죠? 병원에 다녀와도 크게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약을 먹어도 그저 잠깐 멎었다는 느낌만 들 뿐이라 이제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아픈 거겠지 하고 마음을 비워버리셨나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반드시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직접 진료하고 치료하며 깨달았습니다. 80대, 90대 고령의 어르신들도 수술이나 고액의 약 없이도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 사시는 김영수 어르신 78세는 무려 10년 동안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간단한 방법을 2달 정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거의 대부분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손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할 정도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밥 한 끼 드시는 시간에 절반도 걸리지 않으며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특별한 도구나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손가락 몇 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잠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통증 마법 지점 3군데를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잠들기 전 3분 통증 완화 비법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없는 귀한 정보이며 오직 이 영상에서만 공개되는 내용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배우실 내용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마법 같은 지점이 3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널쩍다리 앞쪽, 두 번째는 발바닥 중앙, 세 번째는 무릎 뒤 오금 부분입니다. 각각의 위치와 자극 방법을 차례대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메모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하지만 먼저 한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 최소한 2주 동안은 꾸준히 실천해보신다는 약속입니다. 속담에도 약도 3일만 먹으면 효과 없다고 하고 100일 먹어야 신이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방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마법의 지점, 널쩍다리 앞쪽 근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시는 김용선 어르신 74세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팔을 들기만 해도 어깨가 아프고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찌릿찌릿했으며 계단을 오르내릴 때면 무릎이 시큰거려 일상생활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셨답니다.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널쩍다리 앞쪽 근육을 하루에 5분 정도 문질러주는 것만으로도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동네 경로당에서 탁구 1등 선수라고 불리우고 계십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을 되찾은 사례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따라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우선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주세요. 지금 TV를 보고 계신 그 자리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모아 널쩍다리 앞쪽, 즉 무릎 위에서 엉덩이 방향으로 약 15cm 정도 올라간 부위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15cm는 손바닥 크기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 되며 살짝 시원하면서도 약간은 아픈 듯한 감각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3에서 5분 정도 이렇게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드라마 한 편을
꼴대 나오는 광고 시간만큼만 투자하시면 되는 것이죠. 왜 이 부위가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간과하는 사실인데 이 널쩍다리 앞쪽은 척추와 골반, 무릎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근육이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잘못된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걷는 습관이 나쁘면 이 근육이 뭉치게 되고 그로 인해 전신의 근골격계 균형이 무너져 허리, 무릎, 어깨 모두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상당수가 단순히 이 부위만 마사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 통증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영천에 사시는 박말순 어르신 82세는 약물 복용을 중단하셨고 대전에 계신 이상호 어르신 76세는 지팡이 없이도 활동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첫 번째 마법의 지점은 널쩍다리 앞쪽 무릎 위 15cm 부위이며 하루 5분 정도 이곳을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을 때처럼 틈틈이 하실 수 있으니 어렵지 않으시죠? 처음에는 효과를 잘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보통 2주 정도 지나면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약처럼 급격하게 나타나는 효과는 아니지만 조금씩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마법의 지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으셨죠? 그런데요,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효과를 보이는 두 번째 마법의 지점이 또 있습니다. 이 부위는 많은 한의학 전문가들도 종종 간과하는 곳인데요. 특히 걷는 데 있어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두 번째 마법의 지점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점은 바로 발바닥 중앙입니다. 발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탱하는 기반이 되는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발에 통증이 심해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많죠. 그렇지만 이 발바닥 중앙을 꾸준히 자극해주면 허리나 무릎의 통증까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이금자 어르신 69세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 어르신은 허리 디스크가 매우 심각해서 걷기 위해서 항상 지팡이가 필요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지만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발바닥 중앙을 5분간 마사지하신 이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발이 따뜻해지고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었는데 3주 정도 지나면서 허리 통증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정호 원장님, 제가 벌써 2년째 지팡이 없이 살아요. 동네 어르신들이 모두 놀라워하더라고요. 이는 어르신이 직접 전화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하루 5분만 투자하신다면 이런 변화를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발바닥 마사지는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주세요. 둘째,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그냥 바닥에 발을 두어도 괜찮습니다. 셋째, 발바닥 중앙, 특히 아치 부위와 뒤꿈치 가까운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누르며 문질러주세요. 텔레비전 뉴스 한 꼭지를 보는 짧은 시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혹시 궁금하신 꿈들을 위해 덧붙이자면 왜 발바닥 마사지가 허리나 무릎 통증에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발에는 온몸의 신경이 연결되어 있으며 한의학에서는 이를 반사구라고 부릅니다. 발바닥의 특정 부위는 신체의 다른 장기나 부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점을 자극함으로써 전신의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마법의 지점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남은 영상에서는 세 번째 마법의 지점, 즉 무릎 뒤 오금 부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상 마지막에는
잠들기 전 3분 통증 완화 비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해서 꼭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스스로 돌보고 작은 실천을 통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은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추구하라. 남의 기대에 얽매이지 말고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늘 주변의 시선과 기대에 휘둘리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또 다른 이들은 특정한 모습만이 옳다기 규정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만큼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일은 삶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이나 열정을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실패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혹시라도 타인의 인정이나 지지를 잃을까봐 두렵기도 하죠. 하지만 실패란 결코 끝이 아니라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오히려 더 큰 실패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무언가를 실행하지 않으면 원하는 미래는 스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으며 우리가 행동할 때 비로소 우리 가까이로 다가옵니다.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세상도 달라집니다. 어려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끝까지 밀고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자신이 믿는 가치관에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만족스러운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인생은 언젠가 허무함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 목표를 위해 있게 노력할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며 누구의 기준에도 얽매이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여정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 천리 길도 첫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습니다.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루며 우리의 삶을 서서히 바꿔나갑니다. 인천에 거주하시는 박정순 어르신 72세은 달력에 체크 표시를 하면서 꾸준히 마사지를 실천하셨습니다. 매번 마사지를 할 때마다 달력에 체크를 해두면 성취감도 느끼고 빠진 날이 있다면 그게 아쉬워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자신만의 방법으로 습관화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접근입니다. 물론 마사지를 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너무 세게 누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짝 시원하면서도 약간 쑤시는 느낌 정도가 가장 적당하며 특히 피부가 민감하신 어르신들은 멍이 들거나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마사지를 하기 전 해당 부위를 따뜻하게 준비해주세요. 예를 들어 따뜻한 수건으로 5분 정도 덮어두거나 미지근한 물로 샤워한 후에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셋째, 관절염이나 염증이 심한 부위는 무리하게 마사지하지 말고 우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 강하게 자극하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루에 너무 여러 번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에 2~3회. 한 번에 5분 정도가 적당하며 지나치게 오래 하면 근육의 과도한 자극이 가해져 오히려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어르신들을 상대하며 알게 된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자면 바로 자기 전에 하는 마사지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회복과 재생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 전에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일종의 회복 버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무릎 뒤쪽인 오금 부위를 집중적으로 마사지해주면 다음날 아침 허리 통증이 확실히 줄어든다는 분들의 후기를 많이 접했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에 사시는
이길동 어르신 75세께서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뻐근했지만 자기 전 마사지를 시작한 이후에는 몸이 가볍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좋은 습관은 작고 간단한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오늘부터 하루에 단 4분만 투자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 알려드린 마사지법과 함께 실천하면 더욱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습관 3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특히 3번째 습관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도 무리 없이 실천 가능한 방법이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앞서 설명드린 3가지 마법의 지점 마사지와 함께 실천하면 좋은 건강 습관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마사지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것은 물론 전반적인 건강 상태까지 개선해주는 훌륭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간지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팔다리를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난 직후 몸을 좌우로 천천히 비틀어주고 팔을 머리 위로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한 후 앉은 자세에서 발목을 돌려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대전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 75세께서는 아침에 몸이 뻣뻣해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훨씬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따뜻한 목욕 또는 조혈, 조격입니다.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10분에서 15분 정도 목욕하거나 양 종아리 중간까지 잠길 수 있는 큰 대야에 따뜻한 물을 붓고 소금 한 숟가락을 넣어 발을 담가주는 조혈도 추천드립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영수 어르신 81세께서는 발이 따뜻해지면 온몸이 따뜻해지고 그러면 통증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조혈은 발바닥 마사지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숙면에도 도움이 되므로 잠들기 전에 실천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3번째 습관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의 꾸준한 섭취입니다. 우리 몸의 통증은 대부분 염증과 관련이 깊으며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이러한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생채소나 과일을 섭취하시되 무, 당근, 사과, 배 등 다양한 식품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명자 어르신 78세께서는 매일 아침 사과 반개와 당근 반개를 갈아서 주스로 마시기 시작한 후 변비가 사라지고 온몸이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짠 음식, 튀긴 음식, 가공식품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다급적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3가지 건강 습관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는 가볍게 전신 스트레칭 5분과 10분, 자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 또는 조혈 제정, 식단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 중심으로 짠 음식 줄이기. 이 습관들과 앞서 알려드린 3가지 마법의 지점 마사지를 꾸준히 병행해 주신다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실천 계획 세워볼까요? 지금까지 3가지 마법의 지점 마사지와 3가지 건강 습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 습관들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방법들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계획을 세워볼까요? 하루에 단 10분만 투자해도 여러분의 몸에 쌓인 통증과 피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먼저 침대나 매트 위에 앉은 상태에서 가볍게 5분간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특히 몸을 좌우로 비틀어주는 동작은 척추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어깨가 뻐근하거나 목에 무리가 있었던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양 다리 앞쪽,
즉 대퇴사두근 부분을 3분간 마사지해주세요. 손이나 마사지볼 또는 간단한 롤러를 이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 동작은 무릎 통증이나 다리 저림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는 발바닥 마사지를 해보세요. 시간은 3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발은 제2의 신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부위이며 마사지를 통해 전신의 순환이 개선되고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TV를 보거나 쉬는 시간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혹시 간식 시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기름진 과자보다는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선택해보세요. 영양 섭취와 함께 소화에도 부담이 없고 건강을 지키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따뜻한 찜질을 10분간 해주세요. 찜질은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목이나 어깨, 무릎 등 통증이 있는 부위에 집중해서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무릎 뒤쪽의 오금 부분을 5번 정도 부드럽게 누르며 자극해주세요. 이 자극은 무릎 관절 주변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총 20분 정도만 투자해도 꾸준히 실천하시면 한 달 안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김영자 어르신 84세께서는 처음에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느껴서 그만두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3주째 되는 날부터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느낌을 받으셨고 지금은 무릎 통증 없이 동네 한 바퀴를 여유롭게 산책하실 수 있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통증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도 아니기에 당연히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는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통증이 줄어드는 걸 느끼시기도 하고 또 다른 분은 한 달쯤 지나야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너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분들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정호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자주 듣고 싶은 건강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과도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분들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정호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자주 듣고 싶은 건강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